자, 해봅시다. 40번 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범위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자, 40번 요약문은 원래는 이제 요약문을 먼저 읽고 여기 14번 문장이죠. 글씨가 좀 작은데 요약문을 먼저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요. 원래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요약문을 먼저 읽으면 뭐가를 알 수 있냐면 이 글의 주제가 대략적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고 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먼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약문을 먼저 읽는데 요약문을 보면서 나중에 또 이제 정규 수업하면서 그런 것들 또 우리가 파악을 하겠지만 여기에 unlike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 뭐야? 뭐뭐와 같지 않게 이런 뜻이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unlike A 그 다음 저 뒤에는 B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글은 A와 B라는 거를 뭐 하고 있는 글이야? 대조시키고 있는 글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A 같지 않게 B는요 어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요약문은 항상 이래. 이 A와 관련된 정보 하나를 빈칸으로 만들고 B와 관련된 정보를 빈칸 하나 만들 거야. 보통 unlike A하고 B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보통 명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건 거의 100% 뭐냐면은 그 명사의 특성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된 문장에는 봐봐요.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된다고? A와 B를 대조시키는 방향으로 글이 전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럴 때는 보통은 뭘 쓰냐면 however나 but 같은 게 들어가요. 왜? 앞뒤를 대조를 시켜야 되니까. A와 B를 대조를 시켜야 되니까 뭐 contrary라는 단어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however나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든가. 그래서 얘와 얘를 보통은 대조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를 합니다. 자, 뭐 여기는 이제 내신 대비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 볼 때는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그냥 분석하면서 보도록 하십시다. 모의고사 내신 대비처럼. 자, the great irony of performance psychology. 자, 퍼포먼스 심리학이라는 게 있나 봐요. 퍼포먼스 심리학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글씨가 좀 되게 작죠. 이렇게 써야죠. 그러면 이제 한 문장에 한 번에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겠는데. 자, 퍼포먼스 심리학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is that 다음과 같은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라는 것은 되게 이게 서로 상반된 것끼리 이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teaches each sportsman to believe. 그래서요. 이것이 가르친데 각각의 스포츠 선수들이 뭐 하도록? 믿도록 한대요. 자, 그럼 teach라는 동사가 목적어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가르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라는 것은 퍼포먼스 심리학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될 거고요. 그 개개의 각각의 운동 선수들이 믿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As far as 주어 이게 주어 is able. As far as는 뭐뭐 하는 한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요거 as far as를 건너뛰고 believe의 목적어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believe의 목적어가 that he will win 이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각각의 스포츠 선수가요. to believe 그 다음 that he will win 그 사람이 이길 거다라고 믿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as far as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는 한 주어가 동사하는 한 이런 뜻인데 he is able, able은 능력이 있는 이런 뜻이니까 그놈이 즉 여기서 그놈이라는 건 계속해서 운동선수고요. 그 개별 운동선수 그 개별 운동선수가 능력이 있는 한 그 아이가 승리하고 이길 거라는 것을 믿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잠깐만, 그게 지금 아이러니인가요? 그건 잘 안 느껴지네. 이게 아이러니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글을 쓴 사람이 그걸 아이러니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단 아이러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No one doubts.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No man indulge his inner skepticism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 사람의 내면의 회의주의에 indulge, 빠져들지 않는데요. indulge, 뭐 빠지다, 무슨 탐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탐닉하다, 빠지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인데 어느 누구도 내면의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는답니다. That is the logic of sports psychology. 그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가 된대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But 그러나 only one man can win. 오로지 한 사람만이 can win,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logic of sport, 스포츠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이게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스포츠의 논리다. 그것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다. 그럼 잠깐만. 스포츠하고 스포츠 심리하고 뭐를 지금 뭐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Note, 주목해 보세요. The difference between a scientist and athlete. 갑자기 과학자하고 운동선수 사이의 차이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과학자와 운동선수 사이의 차이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Doubt is a scientist's stock in trade. 의심이라는 것은 is입니다. 과학자의 stock in trade, 요 밑에 영업자산이라고 뜻이 나와 있네요. 과학자의 영업자산이래요. 그냥 맨날 하는 일이래 얘가. 영업사원이 영업하는 듯이 이렇게 하는 과학자의 그냥 업무입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의심은 그렇죠. 과학자는 왜 뭐가 현상이 하나 나와도 그런가 보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게 과학자가 아니죠. 뭐 현상이 하나 있으면 저건 왜 저러지? 하고 항상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그게 바로 과학자의 일이죠. Progress is made. 진보가 만들어지죠. 진보가 생겨납니다. by 뭐 하면은 진보라는 게 생겨나냐면 focus on입니다. 집중하는 거죠. The evidence, 증거에 집중하는 거야. That, 수식이네요. Refute a theory, 그렇죠. 우리 이제 이론에 반박하는 증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죠? And, 그리고 by, 뭐 함으로써 improving the theory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그 이론을 향상시키고 더 좋게 만들므로써 진보 발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즉, 이 진보라는 건 과학적 진보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있으려면 우리가 보통 가설이라는 걸, 이론이라는 걸 세워놓고 그 이론을 자꾸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예를 들어서 A는 B다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A가 B가 아닌 A가 C가 되는 경우, A가 D가 되는 경우 이렇게 A가 B가 아니라는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찾는 게 과학의 일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그 반박하는 자료를 찾아내서 A가 B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과학계에 있어서 하나의 일종의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진 거겠죠. 자, skepticism is the rocket fuel of scientific advance.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회의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 나오는 이 doubt랑 같은 말이겠죠. 회의적이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자꾸 의심하는 걸 회의적이라고 그러지고, 아우, 나 이번에 이번에 영어 1등 받았어. 진짜? 하고 의심하는 게 회의론이잖아요. 그죠? 자, 회의론이라는 것은 과학적 발전에 있어서 당연히 추진 연료가 되는 거래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But, 그러나, 여기가 대조네요. 그죠? 그러면 앞과 뒤가 대조가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뭐에 관한 이야기? 과학자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동선수 얘기하려나 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의심이라는 거 운동선수에게는 이 스포츠는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내가 10초 안에 달리기를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운동선수에게는. 그죠? Progress is made.
만들어집니다. by 뭐함으로써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증거예요? 여기 이제 증거에 대한 설명일 겁니다. It is about creating a mindset. 자, 이것은 뭐에 관한,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 자, 뭐에 관한 증거입니까? be about 뭐뭐에 관한 것입니다. creating a mindset. 어떤 사고방식,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어떤 마음가짐인데요? is immune to. 요거 좋은 단어네요. 이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immune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immune이라는 것은 면역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 우리가 이제 질병 같은 것에 면역력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됐니? 자, 어디에, 여기 이제 전치사 to가 붙어서 이 명사에 면역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 명사를 튕겨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질병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겨내는 능력이 면역력이잖아요. 그럼 뭐뭇을 튕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뭐뭇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되게 좋은 단어예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을 만드는 거냐면 immune to doubt and uncertainty 그랬네요. 그렇죠? 여기 단어. 의심과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래요. 그래야 뭐 한대요?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it이라는 것을 증거라고 봤잖아요. 그쵸? 이 증거가 아니라 이 it은 프로그레스네요. 진보입니다. 진보. 발전. 잘못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증거라는 단어를 그냥 하나의 증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뒤에 증거에 대한 설명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무슨 증거래? 그 증거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앞에 언급했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증거라는 건 뭐였어요? 여기 있는 이 증거였잖아요. 여기 수식받고 있는 이 증거. 맞아요? 그러면 이론을 반박하는 그 증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라는 건 결국 뭐에 관한 거냐면은 의심과 불확실성을 튕겨내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래야 발전 진보라는 게 있는 거네요. 그죠? 운동선수한테는 just to reiterate,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단어는 단어 종류 주지 않나요? 안 좋네요. reiterate는 다시 재진술하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좋은 단어 맞네요.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from a rational perspective, 자, 우리 이성적인 관점으로부터 this is nothing less than crazy. 이것은 그냥 미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친 짓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Why should an athlete convince himself he will win? 자, 왜 한 운동선수는요. convince라는 단어 조심하십시오. 이게요. convince A 대주어 동사인데 A 대주어 동사 A에게 대주어 동사를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A에게 대주어 동사를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자, 한 운동선수가 자신에게 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접속사 생략한 겁니다, 지금. He will win. 그 사람이 이길 거라고 설득하는 거야, 스스로를. 뭐 할 때? He knows. 그가 알고 있을 때야. 뭐를 알아? There is every possibility. 가능성이 있는 거지. 모든 가능성. 어떤 가능성인데? He 이렇게 수식받고 있네요. He will lose. 그래서 그가 질 가능성이죠. 사실은 여기에다가 when 앞에 even when 뭐 even 정도를 붙여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 모든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는 걸 걔가 알고 있을 때조차도 그 사람이 이길 거라고 스스로에게 설득시키고, 왜 도대체 그러느냐 이거야.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는 그 이번에 저번 올림픽에서 그 높이뛰기 선수 있었죠. 걔 이름 까먹었다. 젊은 애였는데 무슨 뭐 높이뛰기 선수였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높이뛰기가 강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올림픽에 출전할 때 내가 메달을 못 딸 거라는 걸 뻔히 알잖아요. 왜? 세계 기록을 비교해 보면 되잖아.
그러면 어느 나라에 어떤 선수가 몇 미터를 뛰었대. 난 저 미터 저 높이를 뛰어본 적이 없거든. 뛰어본 적이 없는데도 출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걔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막 웃어요. 계속 웃어요. 그리고 자기 기록 넘어도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이런 얘기야. 자, because 왜냐하면 이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must proportion. 원래 proportion이라는 게 명사로 사용이 되면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비율. 여기서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할당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할당하는 겁니다. once believe. 한 사람의 마음을 할당해야만 한데 not A but B예요. to the evidence. 증거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to 어디에다가 할당을 하냐면 the mind can usefully get away with 그랬어. 자, 일단 이 증거는 무슨 증거를 말하는 걸까? 내용부터 파악하자. 이때 말하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질 증거지.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세계 기록 비교해보면 되는 거니까. 인터넷만 쳐봐도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믿음을 내가 질 수도 있다라는 증거에다가 할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할당해야 되는데 whatever the mind 마음이 can usefully get away with 유용하게 그 get away with 벗어나는 거죠. get away with 그러면 멋멋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벗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곳에다가 뭐 하는 거야? 할당하는 거라고. 내 믿음을. 그러면 마음이 get away with, get away with를 해내다라고 해석을 해놨네요. 왜 해내다죠? get away with. 멋멋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거 의역해서 해내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원래는 get away가 멋멋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마음이 여기 있어. 그런데 그 운동선수는 그 마음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다가 그 벗어날 수 있는 것에다가 내 마음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getaway를 그냥 해내다라고 그냥 해석을 의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자, 마음이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다가 믿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약 한번 보시면 과학자와 다르게 운동선수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과학자는 어떤 마음가짐이 is needed 필요하다 그랬니?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skeptical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던 거고 운동선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uncertainty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불확실성과 의심의 마음을 없애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되셨어요? 그래서 네. 과학자는 의심을 하는 거고 운동선수는 의심을 하면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과학자는 혁신의 뿌리고 운동선수는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글의 흐름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첫 줄에서 퍼포먼스 심리학이라는 것은 심리학의 큰 아이러니는 운동선수들이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능력이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월드컵에서요. 아르헨티나는 맨날 우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축구 잘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천재라고 불리는 메시도 있잖아요. 근데 걔네가 월드컵 우승 다른 거 메시가 있을 때 우승은 뭐예요? 뭐 4강전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메시가 있는 팀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이제 그쪽 어디죠? 남아메리카끼리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 축구 잘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걔네들끼리 하는 컵이 그 축구 대회가 있어. 월드컵 말고 우리나라도 왜 아시아 나라끼리 뭉쳐서 하는 아시안컵 대회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코파 아메리카인가? 걔네들 이제 컵을 코파 아메리카 컵인가 뭐 이렇게 해요. 거기서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 신기한 거잖아. 능력이 있는 맨날. 근데
여기서 뭐랍니까?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면의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운동선수의 얘기죠. 그죠? 그게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입니다. 아, 의심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었던 거네요. 그죠?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스포츠의 원리죠. 논리라는 말을 지우고 그냥 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봐봐.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은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요 얘기야. 그건 스포츠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야. 근데 이기는 사람이 그러면 모든 스포츠에 그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우승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 한 명밖에 없다라는 것은 스포츠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의 원리상은 우승자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만 스포츠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우승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회에 참여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 밑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여기에서 다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다 했는데 그 스포츠 심리학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와 운동선수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서 내가 이거를 32번이 없죠, 이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요? 아, skeptical은 회의적인이라는 뜻이고요. eliminate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없애다, 제거하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따로 내가 편집을 해서 넣어놓은 게 없나 본데요. 잠깐만요. 잠깐 공부 좀 하고 계십시오. 방금 봤던 40번 질문 잠깐 보고 계세요.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으니까. 여기 구 29, 30, 31, 30.
29번. 20번. 그래요. 자, even though institution like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 같은 그런 기관들이 주어네요. 얘가 주어고요. 자, use 사용을 합니다. do를 사용을 하죠. to 뭐 하기 위해서 do를 사용하냐면 differentiate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동의어 같은 거 쓰는 거는 그냥 써져 있으니까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냥 언급 안 했다 그래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휘력은 언제나 너희들의 힘이 되는 거니까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differentiate, distinguish, discriminate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들이고요. between 뭐와 뭐 사이를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있습니다. developed country는 선진국, developing countries는 개도국이잖아.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계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부를 사용하지만 뭐뭐이지만 이런 얘기네요. They also agree that 그들은 또한 대비하라는 사실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Development is more than economic growth. 발전이라는 것이 more than economic growth. 뭐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를 한대요. 경제적 성장 그 이상인 겁니다 라는 거에도 동의를 하더래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발전은 경제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development 발전이라는 것은 can also include 또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at are caused by or accompany economic growth 그랬네요. 여기까지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면 사회적 그 다음에 환경적 변화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래요. 이게 이제 include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이게 목적어 이렇게 수식어가 붙었네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근데 그것은 are caused by 약이 되는 거죠. 생겨나는 겁니다. 뭐뭇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선생님, 뭐뭇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의해서가 지금 뒤에 어디 있나요? 의해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economic growth. 그죠? 공통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경제 발전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사회 환경적 변화라는 것도 포함하고요. 또는 accompany 수반하는 겁니다. 뭐를요?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수반하는 거래요. 됐나요? 경제 성장을 수반해주는,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병렬 관계인 거거든. 그러면 요렇게 한번 수식하고 요렇게 한번 수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해 볼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니?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냥 할게요. 이거는 뭐 형광펜 칠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경제 성장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회 환경적 변화들도 포함하고요. 그다음 경제 성장을 수반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들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결국은 무슨 말인 건가요? 자,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결국 똑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얘기인데요. 둘 다 같은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어떤 소재냐면 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발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코노믹 그로스 그 이상이래요. 그냥 단순히 경제가 발전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게 발전이다. 그래놓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발전은 또한 그랬잖아. 또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얘는 발전의 의미 1이 되는 거고
얘는 발전의 의미 2가 되는 거라고요. 되셨어요? 자, 발전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경제적 성장이 가져다 주는 그런 사회 환경적 변화도 발전이에요. 또 경제 성장을 수반하는 그런 사회 경제적 변화도 발전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 성장을 가져다 줬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저 뭐 80년대 뭐 이럴 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막 정말 못 사는 나라였을 때 경부고속도로를 막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었거든요. 그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 운송이라는 것이 뭔가를 생산을 해도 그것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이 있어야만 경제라는 것이 잘 돌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므로써 생겨나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경제성장을 실제로 가져다 줬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는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그런 변화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변화로는 뭐가 있었겠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전부 서울로 올라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농업보다는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되는 거니까. 그 경제성장을 가져다 준 거거든요. 농촌 인구의 도시로의 이동, 이런 것들도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발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 다음입니다. Awareness has grown. 자, 우리 인식이라는 것이, 의식이라는 것이 has grown, 성장을 했고요. And continues, 그리고 뭐 한답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더래요. 자, 근데 그 인식이라는 것이 어떤 인식이냐면 조심하십시오. 요때 대시 동격의 대수로서 요 앞에 있는 awareness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되셨어요? 자, 어떤 인식이냐면 the question of how economic growth is affecting people and the planet.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면 사람과 지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네요. 뭐가? 경제성장이. 자, 어떻게 경제적 성장이라는 것이 사람과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문제가 need to be addressed,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식이 생겨났고요. 계속해서 그런 의식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무슨 얘기였어?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발전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발전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 1번과 2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는 그 발전, 경제적 성장이라는 것이 사람하고 또는 여기서 지구라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되겠지. 꼭 지구라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그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의식이 발전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Countries are slowly learning. 자, 나라들도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죠. 뭐를요? It is cheaper and causes. 이것이 더 저렴하고 and it causes much less suffering to try to reduce the harmful effect of an economic activity or project at the beginning. 그랬습니다. 자, 가주어 it을 썼어요. 그럼 진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진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To try네요. To try. 뭐나 이거 왜 이래? To try to. 노력하는 것이, 맞나요? 노력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뭐를? 훨씬 더 적은 고통이라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지. 적은 고통이에요. 적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뭐 하는 것이 고통이 더 적은가요? Try to reduce.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통이 적은 거예요. 뭘 줄여요? The harmful effect. 자, 해로운 영향이죠. 뭐의 영향? Effect of an economic activity.
or project. 자,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에 해로운 영향력입니다. At the beginning. 처음에, 초기에 이런 뜻이죠. 자, 처음에 초기에 경제 활동과 경제 프로젝트의 해로운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도 적고 그 다음에 훨씬 덜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나라들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When it is planned, 이것이 뭐 했을 때, 뭐 할 때요? 계획되는 때네요. 계획되는 그런 초기에죠. Then, 뭐보다도요? After the damage appears. 자, 그 손상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난 이후보다는 그 전에 어디 있어? 전에, before, 지쳐, 전에. 아, 초기에가 낫네요. 여기서 대는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야? 요때 대는요, 손실이 발생된 이후하고 그것이 계획되는 초기하고를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 손실을 메꾸려는 노력보다는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히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 하겠죠. 현재이가 문자 왔어요. 월요일날 가야 하나요? 화요일날이 시험인데 월요일날 가야 되나요? 이게 말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미치겠다 진짜. 자, to do this, 이것을 하는 것은 is not easy and is always imperfect. 항상 뭐 하대요? 여기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항상 쉽지가 않고요. 항상 완전치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하는 건 뭐예요? 이 앞문장이죠. 그죠? 덜 고통스럽고 덜 비용이 들기 위해서 초창기에 어떤 그 경제 활동이나 프로젝트의 해로운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걸 하는 것은 한다고 해도 항상 완전치도 않아요. But 그러나 unawareness of the need, 필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For, 뭐에 대한 필요성이냐면 그런 노력이죠. 그런 노력, 어떤 노력? 그런 노력이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이건 지침어를 정말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은 어떤 노력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죠? 이걸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나타내고 있대요. A greater understanding, 더 큰 이해와 moral concern, 도덕적 어떤 그 도덕적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뭐보다도요. Did the previous widespread attitude, 이전에 널리 퍼져 있는 태도가 나타내는 것보다도. 자, 어떤 태도인데요? Focused only on,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던 태도냐면 creat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에만 집중을 했던 그런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태도가 그랬던 것보다, 나타냈었던 것보다도 더 큰 이해와 더 큰 도덕적 관심이라는 것을 indicate,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결국 이 지문 주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다 적을까요? 경제 성장의 영향, 경제 성장이 영향을 미치죠. 영향에 대한, 경제 성장 영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주제로 잡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3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내용 파악의 용이함을 위해서 밑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주장을 먼저 줬습니다. 얘가 주제겠죠. 그러면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은 역설로 이어졌답니다. 잠깐만.
그 역설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는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역설이 도대체 뭘까? 자, 부연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단정적으로 했으니 진짜로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우리는 그것에 더 의존을 하고,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면 그 기술에 대한 신뢰, 믿음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좀 더 편리해지고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거겠네, 점점점. 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는 예상 밖의 사건의 유연성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걱정스러우니 그 전에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전에는. 그러나 예상 밖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되셨어요? 그럼 가봅시다. 자, 위로 가셔서 자, the most advanced military jet 그랬네요. 가장 발전된 군사용 제트기죠. 가장 발전된 군사용 제트기는 fly-by-wire 그랬네요. 어떻게 날아가는 거래요? fly-by-wire는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라고 밑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랍니다. They are 그 비행 조종 장치들은요. 제트기래요. They가 가리키는 말은 그 제트기, 밀리터리 제트요. 이 아이는 are so unstable. 너무나도 안정적이지가 못하더래. that 그래서 그것들은 필요로 하고 있답니다. 뭐를요? An automated system. 자동화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that 어떤 시스템이냐면 can sense and act 감지하고 활동하는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빨리 감지하고 좀 더 빨리 행동하는 거야. 뭐보다 인간 작동자가 컨트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감지하고 더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줄에 가장 발전된 제트기는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인데 이 전자식 비행 조종 장치, 즉 가장 발전된 비행기는 너무 불안전하다는 얘기예요.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뭘 필요로 하고 있었냐면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감지하고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대요. Our dependence, 우리의 의존은 on smart technology죠. 그렇죠. 우리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끌어냈냐면 paradox라는 결과를 역설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대요. 자, 어떤 역설일까요? As technology improves,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it becomes more reliable and more efficient. 당연하죠. 기술이 발전하면은 당연히 믿을만하고 당연히 효율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더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더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결국 인간은 어떻게 돼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쥐들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겠죠. 인간의 능력은 점점 사라질 거 아닙니까? 기계가 다 해주니까. 점점 포커스를 잃게 되고 become distracted 뭐 돼요? 산만해지게 되고 and check out. 그래서 확인합니다. 뭐를요? Leaving the system to learn on its own. 체크아웃은 여기는 이제 확인하는 게 확인하다의 체크아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호텔 같은데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할 때 그 체크아웃이에요. 그냥 떠나는 겁니다. 뭐 그리고 남겨두는 거죠. 분사구문이에요. 뭐 어떻게 남겨놨어? 시스템이 지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이 역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자동화돼서 인간의 능력을 잃게 돼서 결국 지가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는 거. In the most extreme case,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piloting a massive airliner, 자, 대형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could become, 될 수 있대요. A passive occupation, 굉장히 수동적인 직업이 될 수 있답니다. 마치 TV 시청하는 것처럼.
This is fine. 이것은 괜찮아요. 뭐 할 때까지는 괜찮냐면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쉬었다 해야겠는데? 이렇게 많이 졸린가 봐? 조금 쉬어. 쉬세요.
잠깐만. 왜 이래? 너무 추워서 졸리나? 같이 졸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깨고 오세요. 괜찮아? 응? 자, 봅시다. In most extreme, 여기 했군요. 여기까지는 괜찮대요. The unexpected, 예상치 못한 일은 드러내준대. 뭐를? The value of human. 그렇죠. 자동화된 시스템 때문에 그냥 자동화가 잘 돌아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래도 인간이 그런 건 해줘야 됐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드러내주게 되는 거고, 자, what we bring to the table,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것이죠. bring의 목적어예요. to the table, 우리가 협상 테이블이요. 테이블 위로 가지고 가는 것은 요 전체가 이제 또 주어가 되네요. 우리가 테이블로 가지고 가는 것은 is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flexibility, 유연성이 되는 거래요. 자, 어떤 유연성이냐면 handle new situation, 새로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테이블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결국 뭐다라는 얘기예요. 유연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Machines aren't collaborating. 기계 장치는요, collaborating, 협력하지 않아요. In pursuit of joint goal,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협력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기계 장치들은 그냥 뭐 하는 거야?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So, 그러므로 when the human operator gives up oversight, 인간 조작자가 give up, 그럼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관리 감독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훨씬 더 뭐 할 것 같으냐면은 가질 것 같더래 a serious accident, 좀 더 심한 사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more likely 그러면은 더 뭐뭐한, likely가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니까 more likely 그러면은 좀 더 뭐뭐 할 것 같은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 문장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 조작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유연성이 필요하다, 인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아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 잠깐만요. 자동화된 시스템은 스마트 기술이라고 합시다. 스마트 기술 시대에 인간의 뭐라 그래야 되니? 인간 관리 감독의 필요성. 인간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 이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역설이 뭐예요? 역설은 인간이, 그러니까 기계가 스마트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인간이 할 게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게 없어지니까 결국 뭐 돼요? 할 게 없어진 걸로,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더 편리해진 건데, 근데 결국은 그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이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관리 감독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스마트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 자체가 인간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쥐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스마트 기술, 그러면 인간의 손이 필요 없습니다인데 사실은 뭐 인간의 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스마트 기술조차도 인간의 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역설이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followers, 추종자,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can be defined, 정의 내려질 수가 있죠. by their position, 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as subordinate, 부하라는 뜻이죠. 부하라는 어떤 직책 또는 by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입니다. of going along with leader's wish, 그러네요. 리더의 바람에 go along, 그러면 함께 가는 거죠. 동조하는 겁니다. 리더의 바람대로 가는 거네요. 그죠? 리더의 바람대로 가는 그런 행동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야? 추종자라고 하는 거는 부하라는 직책이 바로 추종자고요. 또 지도자가, 리더가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추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됐나요? 됐어요? 자, 추종자는 뭐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추종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추종자는 뭐다?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됐죠? But followers also have power to lead. 그러나, 괜찮네요. 추종자도 뭐 한대요? 끌고 나갈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따라가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제 이 이후로는 무슨 얘기할 거야? 추종자라는 것도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가봅시다. Followers, 추종자는요. Empower,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Leaders,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요. Vice versa, 그러면 반대로도, 그러니까 리더가 팔로워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This, 이것은요. has led some leadership analysts like Ronald라는 사람을, 자, lead A to B입니다. A가 B 하도록 lead, 이끌다, 하다, 뭐 이런 뜻이네요. 이끌다라고 할까요? A가 B 하도록 하다, 이끌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것이, 이것은 이 앞문장의 내용일 겁니다. 추종자가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지도자가 추종자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는 그것은 몇몇 그 로날드와 같은 그런 지도력 분석가들이죠. 리더십 분석가들이 뭐 하도록 avoid, 피하도록 하는 거예요. using the word followers, follower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거죠. and refer to,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refer to as, 그러면은 refer to A as B, 그러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refer to A as B, 그러면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A를 B라고 부르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데? in power relationship. 자, 우리 권력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 타인을, 권력 관계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시민 또는 constituent, 구성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추종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추종자라는 것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으로 뭔가를 따라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종자도 힘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리더십 분석가인 이 사람은 추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관계에 있는 여기서 권력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권력관계라는 것은 권력을 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거를 리더, 이거를 추종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권력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래요? 시민 또는 구성원이라고. 즉 추종자라는 말을 안 쓰고 시민 또는 구성원 이런 용어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자, 하이츠인가요? 이 사람은 is correct. 옳습니다. That too simple a view of followers. 요거 어법으로 요거 나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날라나 모르겠네요. 어법적으로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거거든요. 옛날에 영어 시험 상대평가 이거 문제 어렵게 나왔을 때 이런 것도 문법 시험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조심하십시오. 이거 어순 되게 중요합니다. 어순. 여기 어순 써놨어요. to 형용사 관사 명사인데 요게 기억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면 요거 있죠. 그 혹시 서치 하면 떠오르는 거 있나요? 서치? 서치 어 프리티 걸이 떠올라야 되거든. 서치 관사 형용사 명사인데 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외우면 잘 안 외워져. 그냥 차라리 이 말을 기억하는 게 더 편해. Such a pretty girl 이걸 기억하는 게 더 편해. Such a pretty girl 이걸 기억을 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나 예쁜 소녀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so라는 말로 바꿔서 쓰면 so pretty a girl이에요. 그렇게나 예쁜 소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so라는 거하고 so가 왔을 때 어순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거든. 형용사, 관사, 명사 이렇게 어순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 so라는 아이하고 to라는 아이하고 how라는 아이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 말을 쓴 거야. to, as, so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그거야. how도 있는데 to, as, so, how는 형용사, 관사, 명사 이 어순을 써요. 어순이 나올 때. 근데 이거를 형용사, 관사, 명사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so pretty a girl, such a pretty girl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such a pretty girl, so pretty a girl, such a pretty girl, so pretty a girl, such a pretty girl, so pretty a girl 이걸 기억하시고 so하고 to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이거 쓰면서 이 부분 따라하세요. such a pretty girl, such a pretty girl, such a pretty girl, such a pretty girl, so pretty a girl, so pretty a girl, so pretty a girl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해요. so pretty a girl, too pretty a girl 이거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too pretty a girl이니까 too simple a view 이게 맞는 거죠. 맞아요? too 그러니까 so pretty a girl인데 so pretty a girl인데 too pretty a girl이고요. too pretty a girl이고요. too simple a view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내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너네 학교 선생님이 워낙에 신출귀몰 하셔서 뭘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비는 합니다. 자, 너무나도 다 해석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거 해석 어떻게 했죠? 너무나 예쁜 소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너무나 단순한 관점 이러면 되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너무나 예쁜 소녀 너무나 단순한 관점. 됐죠? 됐죠? 자, 너무나 추종자들의 너무나 단순한 관점이 can produce 만들어낼 수 있대. 뭐를 오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하이츠의 하이패치는 옳은 사람이었어요. 옳은 말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죠? 자, in modern life, 현대적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ind up ing, end up ing, wind up ing 같은 말입니다. end up ing, wind up ing, 결국 뭐뭐 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뭐뭐 하는 것으로 끝이 나다 이런 뜻이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는 것으로 끝이 나냐면 being both leaders and followers. 결국 리더와 추종자 둘 다가 되는 거죠. and 그리고요 the category can become quite flexible. 그 범위는 꽤나 flexible,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갑자기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6번 문장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자, 위에 4번 문장까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팔로워도 힘이 있다. 추종자라고 하는 아이들도 힘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4번 문장에서 뭐? 추종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사용한다? 시민 또는 구성원이라고 부르게 됐다. 됐습니까? 그런 추종자라는 것에 대한 추종자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단순한 관점은 봐봐. 추종자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그 추종자라는 것의 그런 단순한 관점이라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추종자의 개념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고 잠깐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종자가 되고 현대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리더와 추종자가 되고 그 범주는 꽤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변함에 따라 추종자로서의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현대가 음악에 대한 당시 나의 판단보다 단계 변화를 중요한다면 우리는 당시의 지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낚시 전문가라면 일정 지위나 내관은 낚시 정책에서 당신의 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추종자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관점이라는 거는 요게 아니라 요건 것 같으네요. 관점은 추종자는 부합니다. 그리고 리더의 바람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추종자예요 라고 하는 보세요. 어디 갔냐면은 그런 단순한 관점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봤냐면 요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목표에 따라서 추종자로서의 행동이 바뀐대요. 뭔 소리냐면 내가 음악에 대한 판단보다 네 판단을 더 신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콘서트에 참석을 할지는 당신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낚시 전문가래요. 그러면 지위나 내가 콘서트에서 너를 따랐다라는 거 상관없이 낚시 장소에 대해서는 너는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리더도 됐다가 추종자도 되고 그 범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라는 얘기가 요건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맞아요. 현대적 삶에서는 어느 한 사람은 무조건 추종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은 무조건 리더만 되는 게 아니래요. 어떤 경우에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 똑같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추종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유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주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요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추종자에 대한 단순한 관점이라 추종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종자가 가지는 관점이 아니라 추종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지. 야, 추종자는 이거야, 추종자는 저거야 이렇게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됐어요? 그래서 추종자는 리더도 됐다가 추종자도 됐다가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로서 이런 문장을 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영어 문장만 쭉 해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리더도 됐다가 추종자도 됩니다. 보스 A and B, 그럼 A와 B 둘 다니까요. 리더와 추종자 둘 다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요. 그리고 그것이 리더냐 또는 추종자냐라고 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죠? 그래서 추종자로서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목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일 때는 내가 추종자, 나 안 해. 뭐 이렇게 내가 주도를 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내가 따라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예로서 내가 신뢰를 합니다. 당신의 판단을 in music에 대해서 more than my own judgment겠죠. 나만의 판단보다도 너의 판단을 더 존중을 하게 되면, 신뢰를 하게 되면 나는 너의 리드를 따라가겠죠. 됐나요?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라는 뜻이죠. 자, 이거 조심하십시오. on which라는,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which를 관계대명사라고 본다면 여기 앞에는 명사가 있어서 이렇게 수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여기 on 보세요. on which를 어머나 세상에 관계대명사인가요? 라고 볼라 했더만 여기는 여기서 명사는 명사네요. 명사가 오기는 했는데 이렇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입니다. 당신의 지도입니다. 끌고 가는 거, 리드. 근데 뭐에 대한 리드냐면 which concert에서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예요. 어떤 콘서트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나요? 어떤 콘서트를 우리가 참석할지에 대한 리드를 따라갈 겁니다. Even though 뭐이지만 you may be formally my subordinate in position. 네가 지위상으로는 공식적으로 나보다 부하이기는 하지만, 지위상으로는 나보다 아랫사람이기는 하지만 내가 널 따라갈 거다. But 그러나 if I'm an expert on fishing, 낚시에 내가 전문가라면 넌 날 따라야죠. On where, 그래서 의주동, 여기도 의주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의주동, 의주동. 맞아요? 어디서 우리가 낚시를 할지에 대한 나의 리드를 당신은 따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Regardless of 뭐와 상관없이요. Our formal position입니다. 우리의 공식적인 지위죠. Or the tact. 그리고 뭐예요 이게? fact. 어떤 사실이요? I followed your lead on concert yesterday. 내가 콘서트에서 어저께 너의 지도를 따랐다라는 팩트, 사실과는 상관없이. 되셨죠? 그러면 요거의 주제는 뭐라고 할까요? 자, 일단 첫 줄은 통념을 반박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추종자라는 것은 따라가는 사람이 추종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추종자들도 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추종자가 되고 그것은 유동적인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가 되는 거니까 주제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주제겠네요. 그렇죠? 추종자들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현대는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다. 이 말은 유동적이다. 뭐 이런 거랑 같은 말이겠죠. 되세요? 마지막인데요. 이게 나는 솔직히 그래요. 이게 문제를 주기는 줄게요. 근데 문제를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솔직하게. 그냥 지금 사실 이거 해석만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도 시간이 많이 촉박할 거거든요. 그치? 그냥 자기 솔직히 말하세요.
저는요 이거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제도 좀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져가시고요. 안 그러면 괜히 가지고 있으면 부담만 돼. 그러니까 해석도 못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문제만 풀고 싶어 하거든.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문제 푸는 것보다 해석을 더 명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더 좋아요, 사실. 아니, 실제로 문장, 지문, 시험장 안에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아, 이 문제 때려주고 똑같은 문제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는데 뭐 하려고 봐. 왜 본다고요? 지문 공부를 했을 때 내 지문 공부에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 시간상으로 우리가 지문 공부를 문제를 풀 정도의 지문 공부를 할 시간도 되게 빡빡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출력을 하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주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괜히 가지고 있으면 풀어야 되나 아마 이런 부담감만 생길 것 같고. 안 줄게요, 그냥. 줄까요? 버리고 안 버리고 니들이 판단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니 진짜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문제 푸는 게. 차라리 지문 해석 한 번 더 하고 더 빨리 해석해보는 연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드릴 텐데 다음 주라도 드릴 텐데 이렇게 뭐 이거 나올 것도 아닌데 뭐 하려고 그래요. 자 봅시다. 자, color is an interpretation of wavelengths 그랬네요. 자, wavelengths는 파장이라는 뜻이에요. 파장.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바로 색이랍니다. 그렇죠? 뭐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 파장이라는 것은 오로지 존재를 하죠. 내부적으로만 존재를 하는 거래요. 아, 이걸 파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봐야 될까요? 파장은 복수니까는 인터프리테이션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다. 그렇죠? 파장은 복수니까 이걸 받았으면 원즈라고 받아야 되지. 맞니? 첫 줄부터 되게 모르겠는 얘기했습니다. 색이라는 거는요. 내부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파장의 해석이래요. 파장을 해석해 놓은 건데 그것은 내부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it gets stranger.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상해진대요. 왜냐하면 the wavelengths we are talking about 우리가 지금 얘기 중인 그 파장이라고 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것이 involves 포함하고 있답니다. 오직 뭐만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visible light 이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광선이 뭔데요? 하고 명사 다음에 컴마 다음에 명사를 주면 그건 동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광선이 뭐냐면요. 스펙트럼입니다. 파장의 스펙트럼인데 that 근데 그것은 runs 달려나갑니다. from A to B죠. 뭐예요?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어지는 뭐 이 정도가. 빨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그 색깔 순서대로 쭉 파장이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파장이라는 건 이렇게 파장이 있는 거고 여기에 무슨 뭐 적외선, 자외선 있고 여기가 가시광선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 교과서 뭐 과학 교과서에 보통 이렇게 실려 있던 것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만 눈에 보이는 거 맞죠? 맞아요? 자, but 그러나 visible light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아이는요 구성하고 있습니다. Only a tiny fraction 오로지 작은 부분만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뭐의 작은 부분이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펙트럼이죠. 그렇죠. 전자기 이 마그네틱은 뭐 저 자석 뭐 이런 거 마그네틱 전자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분만을 구성하고 있는 거랍니다. less than 뭐뭐보다도 안 되는 거죠. 1/10 trillions. 얼마나 세상에 트릴리언은 얼마냐? 밀리언, 빌리언 그 다음에 트릴리언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단어라서 10조래요. 조래요. 조를 트릴리언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래서 10 trillions 그러면은
10조분의 1이겠네요. 그렇죠? 1 trillion 있으니까 자 10조분의 1만큼도 되지 그거보다도 안 되는 양을 뭐한대요?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극히 작은 거고 안 보이는 게 훨씬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All the rest of spectrum 그 스펙트럼의 나머지 부분 전체가 됐어요? 자, 그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 radio waves, microwaves, x-rays, gamma rays, cell phone, conversation, Wi-Fi, and so on 등등등을 포함한 그 스펙트럼의 나머지 부분 싹 다는 됐죠? 자, 이 모든 것은 is flowing 뭐 하고 있대요? 흐르고 있대요. Through us right now 지금 현재 우리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대요. 눈에 안 보이지 지금 여기는 막 전파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인 거야. 그치? And we are completely unaware of it.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맞습니까?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 그러는 거냐면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특화되어진 생물학적 수용체죠. 리셉터는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렇죠? To pick up 뭘 집어들기 위한 on these signal 이러한 시그널 신호들을 집어들기 위한 수용체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그런 수용체가 없어요. From 뭐로부터 other part of the spectrum 그 스펙트럼의 나머지 부분에서 오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체 구조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The slice of reality 현실의 한 조각이고 한 단면입니다. That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의 한 조각은 굉장히 뭐해요? 제한적이죠. 우리의 생명작용, 바이올로지에 의해서. 왜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눈이라는 것이요. 그럼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뭐 자외선 파트도 우리가 인식이 가능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가졌다. 그러면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 눈에는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작 볼 수 있는 거는 10조분의 1만큼 그 파동의 그 파동 길이에 10조분의 1밖에 못 본다 그랬잖아요. 엄청 조금밖에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아이의 주제는 뭐라고 가면 될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주제는 요거네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인체적 한계 때문에 극히 제한적입니다. 요거의 주제가 되겠죠. 그 제목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제목으로 엑스레이를 볼 수 없는 이유.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신체 구조의 한계 때문이죠. 그렇죠? 요게 주제, 요게 제목. 괜찮네요.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32번까지 33번도 해야 되나요? 33번 안 했나요, 우리?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얗지? 그래 했는데 직업으로서의 저널리즘 그 독립선물적 했는데 그럼 다 한 거네요. 일단은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그럼 일단 시험 범위는 다 한 거죠. 일단 우리가 교과서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교과서도 바꿔 죽겠는데 모의고사까지 이렇게만 하면 일단은 1학년 선생님하고 2학년 선생님하고 다르시기는 한데 저번 1학년은 3월달 모의고사가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출제 비중을 보면 모의고사가 좀 더 많긴 했어요. 출제 비중 자체는. 문항수로 모의고사가 한 60%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시험 전주에 시험 범위를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교과서보다는 내 느낌상은 그래요.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 쪽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교과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도 했고 너희들이 뭐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한 번 더 공부를 했을 거고 문제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좀 비중상으로 모의고사에 조금 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은 있어. 왜? 뭐 최근에 전학 온 애들이 막 잘난 척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다며 선생님이 뭐 어디 감히 시발 내 수업을 작년에 모의고사가 엄청 많은 편이 아니겠어요? 모의고사를 그래도 위주로 약간 많았죠.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 교과서 관련 문제, 교과서 지문 자체의 수준이 지금 모의고사 수준하고 길이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사실. 네. 교과서는 그래도 해석할 만한 정도의 길이, 뭐 이 정도 복잡성이지만 방금 여기 뭐 40번에 했던 거 뭐 장난 아니었거든요, 길이가. 일단은 해석이 우선이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해석 연습 좀 해보시는 거고 오늘 해석 못하는 거 바로바로 질문 드린다 합시다. 유식이 참.
아이고. 자, 공부 시작해 봅시다. 교과서는 지금 현재 공부 상태가
교과서는 어느 정도 1회독 정도는 된 상태니? 현주는 어때요? 교과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모의고사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십시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장의 길이가 교과서만큼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복잡하고 훨씬 더 복잡하고 기니까 해석을 위주로 일단 해석이 가장 기본입니다. 뭔 내용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치? 일단 해석 연습부터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해석 안 되는 거 있으면 따로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셔서 저거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거랑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이거랑 이건 잘못했어. 이거랑 3번하고 5번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3번은 어디지? 아니, 토크는 자동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ay는 비교를 하자. 타동사야. 그래서 뭐뭐를 말하다라고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바로 올 수 있어. 근데 토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어가 못 와 바로. 그래서 전치사를 꼭 써야 돼. to라는 전치사를 만약에 쓰게 되면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about이라는 전치사가 오게 되면 talk about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you can talk to, 당신은 말할 수 있어. to your friends and family, 당신의 친구나 가족에게 말할 수 있고, about,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야? to your friends about 파모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the dangers orangutans are facing, 오랑우탄이 마주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관대가 된다면, 얘가 목적어라는 얘기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오지 않겠니? 그지? 주어 동사를 이렇게 올 거라고. 그러면 그냥 앞으로 명사 다음에 동사가 보이면 이건 목적어 관계되면, 목적격 관계되면 얘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사, 동사가 바로 나왔으면 여기는 목관대가 생략돼 있어요 라고 생각해도 좋고, 명사, 관계대명사, 명사, 동사가 오면 이게 목관대니까 생략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거요? 꾸미는 상품 포함하는 문제는 현재 문제는 어디 갔니? 명사 다음에 이게 포함된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가? 네.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고 뒤에 contain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이제 이거를 형태 변화시켜서 얘를 꾸며주는 말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럼 containin이라는 ing를 쓰든가 contained라는 ed를 쓰면 되겠지. ing 아니면 ed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contain은 포함하다야. ing를 붙이면 능동이니까 포함하는이 되는 거고, ed를 붙이면 수동이 되니까 포함되어진,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포함되어진이라면 어디에 포함되어진, 이런 식으로 올 거고, 포함하는 거면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명사예요.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야? 함유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들. 근데 함유가 포함된 제품도 되지. 함유가 포함된. 그러니까 그걸 해석으로 하면 안 되고
봐봐. 팝유가라고 했잖아, 네가. 네. 그럼 팝유가니까 팝유가 뭐야? 주어지. 네. 팝유가 지금 주어잖아. 팝유는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contained가 맞아. 맞지? 예를 들어서 in the product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 제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랬잖아. 팝유가 그래서 이게 주어니 포함되어져 있어요. 됐지? 그럼 얘가 주어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contain이라는 단어 앞에 와서 뒤에 왔어. 팝유가. 뒤에 왔어요. 뒤에 왔다는 얘기는 얘가 주어란 얘기야, 목적어란 얘기야. 목적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던 아이를 이렇게 쓰면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니까 BPP가 되겠지만 팝유를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팝유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팝유가 포함되어진 거고 팝유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네.